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의 버스 노사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거나 미뤘습니다.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고 서울은 버스회사 적자 보전액이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의 예상을 깨고 바른정당계의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의 1대1 영수회담 주장도 양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성매매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용두사미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4만여 명으로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시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자 수가 늘었다지만 계속되는 고용 침체 여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 스타들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질이 불량하거나 사기 판매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환불이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MBN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 쓸어 내리신 분들 많죠. 전국 대부분 버스가 파업을 예고했던 오늘 서울은 첫차 시각 1시간 반 전에 노사가 합의를 했고 부산은 첫차 시각을 넘기긴 했지만 합의가 되면서 다행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시간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로 파란색 서울 시내버스와 빨간색 경기광역버스들이 잇따라 통과합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서는 출근하는 시민들이 줄지어 버스에 올라타고 내립니다. 경기 여러 지역에서도 부산에서도 출근길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예고된 오늘 아침 우려했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맞춰서 제가 일하는 장소까지 못 갈까 봐 많이 걱정했고요. 어제 뉴스 보고 안심했어요. 뉴스에 그게 합의가 됐다고 그러셔서. 서울버스 노사 양측은 첫차 출발 시각 1시간 반 전인 새벽 2시 반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노동쟁의 사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첫차 시간이 지난 뒤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른 시간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8개 지자체 버스가 파업을 철회했고 버스 요금이 오른 경기를 포함해 5개 지자체는 파업을 보류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서울은 요금 인상 없이 합의가 됐지만 사실 서울시는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송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건데 노사 합의로 임금이 오르고 정년도 연장되면서 200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올해는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결론은 요금 인상 없는 임금 인상,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또 파업을 면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올해에만 2,9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 합의 이행에는 약 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장 올해부터 보조금은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오르고 그래서 그 정도는 될 거예요. 3천억이 넘을 거예요.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 지불할 거는 정부도 국민들 곁에 세금을 충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리가 많이 가갖고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서울의 버스 준공영제 운용이 방만하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웃으며 일어난 쪽은 결국 버스 노조였습니다. 노조 측은 그들이 요구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대부분 다 얻어냈거든요. 사실 정년 연장 같은 건 이번 파업의 매개가 된 주 52시간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였죠.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버스 노조 측은 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임금이 인상된 지역은 협상이 타결된 8개 지역 중 7곳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3.6%와 3.9%로 가장 적게 올랐고 대구와 경남 창원이 4%였습니다. 광주는 6.4% 올랐고 첫차 운행까지 중지하고 협상을 벌인 울산은 7%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8.1% 오른 인천입니다. 울산과 인천은 올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틀어 이들 양대 노총이 제시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구는 정년 연장도 얻어냈고 광주와 울산은 각각 3억 원과 5억 원의 복지기금 조성도 합의했습니다. 버스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올린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경기 지역은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미 요금 인상이 확정돼 지자체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버스 노조는 전국적인 준공영제 실시와 적자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전 원내대표에게 사보임당했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인물이니만큼 앞으로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제동이 걸릴까요? 우선은 한국당의 1대1 영수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만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오태영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출신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예상을 깨고 과반을 얻은 오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에 있어서 손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한국당의 1대1 영수회담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식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정말 청와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열고 또 이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어떤 형식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함께 합의한 사안이라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만남을 갖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 논란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여성 의원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대외 선전 매체도 철면 피해 극치라며 나 원내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국민 망언 여성 모독 나경원은 사퇴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민주당 여성 의원, 보좌진과 당원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달창과 문빠는 달빛 창여단과 문재인 빠순이의 줄임말로 일베 등 구구 사이트에서 쓰는 막말인데 여성인 나 원내대표가 여성을 직접 폄훼했다는 주장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보수 야당의 최초의 여성 대표가 되셨으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를 멈추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철면 피해 극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나 원내대표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 대소하리리고 정말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조차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가 극우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영화 어벤져스 악당 타노스에 빗댄 문노스라는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막말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 경찰을 동원해 이른바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아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이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 전직 경찰청장 2명이 나란히 영장수사를 받는다. 네.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3시간 정도 걸린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외에도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훈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경찰이 마치 친박을 위한 선거 조직처럼 움직인 내용이 이 영장에 적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4월이죠. 당시 20대 총선 당시에 경찰이 지역 정보라인들을 동원해서 이 사실상 친박 후보들의 선거 맞춤형 컨설팅을 해줬다 해도 무방한 내용이 영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선거 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보고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 밖에도 친정부 보도 기조를 위해 우파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이런 지시를 내리거나 승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편 경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의도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전직 경찰 총수 2명이 구속기로에 처한 지금 전직 검찰총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참 된 사건인데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건 경찰이 반격을 하는 걸까요?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단순 고소장 분실로 부실하게 처리해 윤 검사를 봐줬다는 겁니다. 윤 검사는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로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이전 비슷한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했습니다. 결국 이 고소 사건은 각하 처리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 검사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문정 검사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뿐 아니라 형사 입건돼야 마땅한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건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김순환 전 총장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다리 난간을 뚫고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부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택시 한 대가 속도를 낮추며 우회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난간을 뚫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택시는 7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60대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우회전 직후 핸들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우회전을 하고 핸들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더라.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닌 걸로 지금 전 추정이 되고 예.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제과점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복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집착했고 여성의 신고로 처벌을 받자 복수했다는 겁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이 차량 안에 있던 남성을 끌어내리려는 순간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 남성은 10분 전 충남 서천의 한 제과점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추격이 좁혀오자 남성은 자신의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들어간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왜 소리볶음 출력하는 것 같아요?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10년 전부터 제과점을 드나들며 여성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3년 전부터 여성을 집착하게 된 남성은 급기야 폭행으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도와다니더라고요. 내가 보고 의사하라 이런 했죠. 하지만 남성은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직업도 없고 이제 뭐하니까 무시한다.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막 나를 피한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잡힌 용의자가 너무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호텔 1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2층 난간에는 투숙객 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자다 깼더니 이제 방 안에도 연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현관문으로 나가야겠다 싶어 현관문 열었는데 이거 뭐 앞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오전 9시 20분쯤 50대 남성이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을 질렀습니다. 용의자는 1층 로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과 직원 등 3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인터불고 호텔 바로 맞은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바깥에 나오니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119에 신고를 하려니까. 남성의 차량에선 기름통 5개와 함께 칼과 톱 등이 발견됐습니다. 화재 직후에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의자 차량을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횡설수설하고 있어 마약 투약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오늘 새벽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분신 시도는 이번이 벌써 4번째죠. 대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뭐길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신용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흰색 석유통을 꺼냅니다. 석유를 온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곳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 70대 안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던 안 씨의 차량에선 타다 아웃이 적힌 스티커가 발견됐습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소카가 지난해 10월 개시한 서비스로 고객이 앱으로 자동차를 부르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카풀과 타다 등 승차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승차 공유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승차 공유 서비스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공유 경제입니까?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다음 달 중순까지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승차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찜질방을 돌며 남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만 쏙 빼간 10대가 붙잡혔습니다. 훔친 유심 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아 모바일 상품권을 샀는데 이렇게 가로챈 돈이 1,000만 원을 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 씨는 2주 전 찜질방을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고 김 씨의 전화번호로 누군가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결제한 겁니다. 가끔 오작동 걸리고 하니까 재부팅하면 괜찮겠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또 가뜩 주말이고 해가지고.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잠든 새벽에 한 남성이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 카드만 뺀 뒤 몰래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남성은 김 씨에게서 훔친 유심 카드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해 수십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빼내 빈 휴대전화에 꽂으면 그 사람 명의로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전국을 돌며 피해자 21명에게서 가로챈 돈이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다 같이 저기 자고 있었어요. 저기 핸드폰 옆에 있었어요. 경찰은 유심카드 절도범 19살 오모 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오 씨와 거래한 중개업자 3명도 입건했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소액 결제나 게임머니 등을 구입을 대행해주는 업자들로서 이번에 전문가들은 이런 신종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유심카드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비실 안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간 남성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때리고 위협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평소 불만을 품어온 주민 최모 씨가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은 결국 뇌사에 빠진 뒤 얼마 안 돼 숨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선고를 앞둔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줄곧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들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경비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남성으로부터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반성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반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단 말이죠. 최소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없었고. 유족 측은 1심 판결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항소할지 조만간 검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10,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팔아온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간도 크죠. 마약을 판다는 광고 영상을 대놓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에 무게를 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서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마약 판매 책의 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중국 총책이 밀반입한 마약을 건네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압기 뒤편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10,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보다 2배나 많은 필로폰은 이미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압수를 못하고 판매만 된 게 한 701g 정도 저희들이 진술을 받았고요. 이것이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쪽에서 판매한 거로. 경찰은 중국인 마약 판매 총책과 구매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입시 미술계에도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직 미술학원 강사가 붓을 들었습니다. 입시 미술계의 성폭력을 그린 그의 만화는 SNS를 통해 퍼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3년간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이모 씨. 입시미술계에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고발하는 만화를 그려 SNS에 올렸습니다. 만화에서 선생님은 특별히 봐주는 거라며 학생에게 밤늦게 남으라고 한 뒤
성추행을 가하고는 친구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가해자가 또 생기지 않고 또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만나본 학생들도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평가 한마디가 학생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서.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만 이렇게 챙겨주는 건데 너 대학 입시 걸려 있다. 이런 걸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SNS에 올린 만화가 촉발시킨 입시미술계 성범죄 릴레이 고발 캠페인.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버닝썬 수사의 정점.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요 3개월간 완전히 매달렸던 사건이거든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구속위기에 놓였던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씨가 영장 기각 후 경찰서 유치장을 차례대로 빠져나옵니다. 혹시 횡령이랑 성매매에서 모두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유선이? 승리의 핵심 혐의인 버닝썬 자금횡령 의혹에 대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동업자 유인석 씨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통해 승리의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사엔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로 다가온 승리의 군입대 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승리를 다시 불러 성매매와 성접대 알선, 횡령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50명 이상을 투입하며 명운을 건 수사를 해왔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승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건 둘째치고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 유착 수사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결국 자기 식구는 챙기더라는 겁니다. 고정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시작된 버닝썬 수사. 마약의 성범죄, 여기에 경찰 유착 의혹까지 더해져 클럽 종합한 비리로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찰 유착 의혹은 제자리 걸음을 지속했습니다. 승리의 주점 단속권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유착 의혹에 전면에 드러났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윤 총경은 식사와 골프 접대, 공연 티켓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뇌물죄는커녕 청탁금지법조차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별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그나마 미성년자 출입 무마건 등 다른 유착 의혹으로 경찰관 8명이 입건되긴 했지만 구속된 경우는 단 1명뿐입니다. 경찰은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언제든 유착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용두사미 수사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오늘 학교에선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물 대신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교실 복도에 알록달록한 풍선과 게시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개성 있게 그린 그림들도 보이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에 감사 편지도 적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직접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응원 메시지를 들으니까 감동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학교 생활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이 60대인 늦가기 여고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주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교육 공무원은 선물과 꽃 등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준비한 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물 없이도 사제지간에 오간 따뜻한 정이 마음을 훈훈하게 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 좋은 스승의 날, 감사가 아닌 폭력과 상처를 떠올려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스쿨미투의 가해 교사가 그대로 교단에 서고 심지어 승진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고통받는 학생들은 가해 교사를 향해 날카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학생들은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들은 가벼운 징계에 그친 처벌로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고 조치 받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승진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학교 측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구나를 알 수 있었죠. 스승의 날에도 학교에서 받은 폭력과 상처를 떠올려야 하는 학생들은 가해 교사들을 향해 편지를 적었습니다. 제 허벅지를 만진 건 하나도 고맙지 않고 당신이 교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와 같이 공공연한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농담 삼아서 수업 시간에 잠 깨우려고 재밌으라고 하는 이 모든 성차별과 성추행 혐오 발언들이 교권이 아니고 폭력이었다라는 걸. 그 세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스승의 날인 오늘부터 스쿨미투 제보를 받는 한라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내가 한 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 이걸 단순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발설할 수 있다. 스쿨미투 1년이 지났지만 어른들이 바꾸지 못한 현실에 학생들은 스승의 날조차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던 광주에 오늘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더운 5월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의 호숫가가 한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리지 않는 햇볕을 피해 양산을 펴들고 얼음이 든 음료수를 마셔보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훈련에 지친 선수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고 한쪽에서는 장기판이 벌어집니다. 벌써부터 5월부터 이 정도인데 6, 7, 8월 되면 얼마나 더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광주의 공식 기온은 30.3도.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측정한 비공식 기록으로는 33도를 넘겼습니다. 지난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일찍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 내일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틀 연속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 지금까지는 5월 19일이 가장 빨랐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혹 우리 아이가 맞고 있진 않은지, 혹 부당한 대우를 받진 않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구입한다는 소형 녹음기입니다.
1년 새 판매량이 30%가 넘게 오를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인 이 소형 녹음기는 시계나 펜, 목걸이, USB 등 모양도 가지가지.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이라 웬만해서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범죄 현장이나 취재 현장에서 쓰일 법한 이런 물건들이 우리 아이들 옷단에,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는 거겠죠. 엄마들이 이런 걸 사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는커녕 의심만 잔뜩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더구나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채택이 됐었으니 엄마들이 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교사들은 CCTV도 모자라 녹음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아이에게 당연히 해야 할 훈육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녹음기를 발견한 순간부터는 아이에 대한 애정도, 학부모에 대한 신뢰도 다 깨져버린다고 하죠.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를 지키는 건 당연합니다. 교사들은 일부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낀 우리 아이들은 무슨 잘못일까요? 스승의 날인 오늘 감사와 보은 같은 훈훈한 미담도 있지만 더 눈에 띄는 뉴스들은 교권 추락과 학부모 민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답답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스승은 존경받지 못하고 제자는 사랑받지 못하고 빨간 꽃 한 송이가 아닌 의심의 녹음기가 아이들 가방에 주머니에 보내지는 지금의 현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하루하루도 믿음이 없는 우리 사제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어떨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뉴스조정이었습니다. 지난달 고용 성적표가 나왔는데 4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상황이 나빠졌는데 정부는 공무원 시험 날짜가 바뀐 탓이라고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경영학과에 다니는 27살 김지영 씨. 올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라고는 하는데 저 같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지난달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월 기준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영향으로 전체 실업자 수도 124만 5천 명으로 역시 4월 기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가 지난해 3월에서 올해 4월로 옮겨진 영향이라는 입장입니다. 취업준비생은 평소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지만 시험을 접수하면 그때부터 실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9개 시도 정도가 4월로 이동을 하면서 전월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하락하는 영향을 주었고 4월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실제 4월 공무원 시험 접수 인원은 지난해 약 20만 명에서 올해 38만 명으로 늘어 전체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른바 SNS 스타가 인터넷에서 파는 상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품질이 엉망, 환불이나 피해 보상 조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따라가질 못하고 있죠. 심가현, 이상은 두 기자가 나란히 취재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듯 얼굴과 목 주변이 울긋불긋합니다. 이 여성이 지루성 피부염을 앓게 된 건 지난해 말 SNS 스타 임모 씨가 홍보하는 쑥 에센스를 2통째 쓰면서부터입니다. 스타 개인에 대한 신뢰가 꾸준한 구매로 이어졌지만 품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통을 이제 열었는데 냄새가 별로 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통을 쓰고 나서 피부가 이제 뒤집어지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찾아간 피부과에서는 화장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지만 업체 측에선 제품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다른 SNS 스타의 광고를 믿고 자체 제작 수제화라는 신발을 구입했던 이 소비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알기 전에 팬이었거든요. 30년 장인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제화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제화라던 신발은 다른 쇼핑몰에서도 같은 1년 번호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자체 제작이라던 신발 밑창 역시 타 업체의 제품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듭니다. 논란이 되자 쇼핑몰 측에서는 해당 홍보 문구를 삭제했지만 광고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SNS 스타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판매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늘면서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찢어지고 구멍난 옷부터 빛이 바랜 듯 이염된 가방까지 불량품을 받았다는 후기가 가득합니다. 유명 SNS 스타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 고발, 보상 불만 후기를 게시하는 안티 계정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2015년 506건에서 지난해 86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품,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고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다수입니다. 안티 계정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판매 신고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 데다 댓글을 이용해 판매했다, 문제가 되면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해도 현재로선 SNS 쇼핑몰에 제재를 가할 법안이 없습니다. SNS 쇼핑몰도 전자상거래법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법규에서 해결할 문제다. SNS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소비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마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은 2년 전에 됐는데 최근 자격 없는 사람이 분양받은 게 드러나면서 한 건의 계약이 취소됐고 그 아파트의 새 주인을 찾겠다고 했더니 무려 4만 7천 명이 몰렸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8억 8천만 원이었는데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 인근 단지 시세가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당첨만 되면 5억 원을 번다. 쉽게 말해서 로또라는 건데 당장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내려면 4억 원을 쥐고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금 부자, 이른바 아파트를 줍고 또 줍는다는 줍줍족이 덕을 본 거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진그룹 차기 총수는 조원태 회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한 건데 그룹 내부의 의사가 합치된 게 아닌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한진그룹의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발표 이틀 전까지도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자 공정위가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14조 4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룹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되면 3남매가 엇비슷하게 보유하게 되고 이 경우 부인 이명희 씨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자필 서명과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또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총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LG 구광모 회장과 두산 박정원 회장도 총수로 지정되면서 창업주 이후 4세대들이 처음으로 재계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틀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습격당한 데 이어
이번엔 사우디 유전 시설 2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멘 반군의 소행인데 이들은 이란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가 날만하죠. 신재호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사우디의 한 석유 펌프장 시설물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이더니 그대로 폭발합니다. 또 다른 펌프장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우디 내륙에 있는 유전시설 2곳이 드론 폭탄 공격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번 공격을 석유 공급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هدفنا من الرد هو الرد على الجرائم التي يرتكبونها يوميا بحق الشعب اليمني القصف الجوي.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은 수년째 예멘에서 대리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동에 12만 명을 파병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도 파병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plan for that. And if we did that, we'd send a hell of a lot more troops than that. 이틀 전 사우디 유조선 피습에 이어 드론 공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중동 정세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흑인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여성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에 제압당한 여성은 큰 소리로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말하며 저항합니다. 테이저건이 수차례 발사되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고 급기야 경찰은 여성을 향해 5차례 총격을 가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공격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이 불가피하게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은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기 발사로 결국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She's not a bad person. She didn't hurt nobody. She would just walk around, smoke her cigarettes and walk her dogs. 수사당국은 여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경찰의 발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유해왔다는 MBN 단독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험을 감독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와 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국가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야구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갔습니다. 팬들은 홈런 치고 삼진 잡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수들의 경기장 안팎 행동과 태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팬들이 몰려듭니다. 경기 준비에 빠듯하지만 대부분 선수는 일일이 사인과 사진 촬영을 해줍니다. 전 야구를 못해도 팬들한테 잘해준 선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선수들이 사인 요청을 외면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팬 서비스가 중요한 덕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 김상수와 두산 오재원이 사인 잘해주는 선수로 더 부각됐고 SK는 팬 서비스가 좋은 박종훈을 고객 만족 챔피언으로 뽑았습니다. 팬들은 경기 중 태도도 눈여겨봅니다. 맥과이어는 상대 선수를 마친 뒤 한국식 인사로 사과해 호감을 샀고 고영창은 후배한테도 예를 갖춰 박수받았습니다. 강백호의 머리를 맞히고는 자신이 더 괴로워한 요키 씨는 퇴장과 인기를 맞바꿨습니다. 승부조작 제의받은 걸 신고한 이영하는 국민적 칭찬을 받고 실력까지 좋아졌습니다. 인성이 좋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은 거고 또 그만큼 그렇게 봐주시는 만큼 저도 잘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고
또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한 선행과 봉사활동으로 팬들에게 이른바 까임 방지권을 얻은 신봉기까지. 승부가 치열한 그라운드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5월 중순인데도 벌써부터 여름 더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광주 풍암은 33.1도를 기록하며 광주에는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덥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를 기록하겠고 광주는 32도 등으로 평년보다는 8도 정도 높겠고요. 오늘보다도 2도 정도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여름인데 미세먼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을 따라서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남부 내륙에서는 저녁까지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강한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끌어올라가겠는데요. 아침과 밤으로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는 만큼 기온차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지역 강릉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무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12살 딸을 키우며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태양물리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인디아 잭슨은 싱글맘입니다. 여느 싱글맘들과 마찬가지로 혼자 벌어 혼자 애 키우고 혼자 공부를 하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사 존슨 비행센터에서 10주간 일하는 인턴십에 선발이 됐죠. 문제는 거기까지 딸과 함께 갈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금 사이트에 사연이 공개되고 단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모였거든요. 역시 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건가 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